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일제감정기 때 만들었던 경납고들이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될 걸로 보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내부 감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자가 고위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문제를 인정하며 뒤늦게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공무원 노조는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공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납고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납고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주민을 동원해 지금 무안공항 일대에 활주로와 경납고 등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납고가 10기 넘었으나 개간 작업 등으로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6기만 남아 있습니다. 방공포대와 방공호, 통신시설 상당수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대 식민지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좋은 적이었는데, 좋은 자료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80년 넘게 잊혀졌던 이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이 뒤늦게나마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올해 연말쯤에 도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무안군에서는 무안군 산지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보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경납고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와 군사시설은 2006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일제 군사시설도 과거 착취의 상흔이지만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전남도청 내부 감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감사가 흐지부지 매듭지어지고 있는데 감사 대상자가 고위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뒷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부정 사용 문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감사관실의 설명과 달리 이미 훈계로 끝냈다는 전남도청 내부 공무원들의 익명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훈계로 매듭 지으려 했다가 MBC 보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걸로 마무리됐을 거 아닐까요? 보도가 안 됐다면?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 처분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 도중에 육아휴직을 떠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일선 시군 감사부서에서조차 감사 대상자의 감사 도중 휴직을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사부터 이직받는 게 우리 감사 끝나고 이직해야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전남도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이 전남도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감사관실이 자이든 타이든 감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조카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적 사안에 대해 훈계 결정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어차피 또 내부 가족 식구들이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과정에서 세금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남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이용한 물품 구매 창구인 전남도청 매점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정작 공무원 노조는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세금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매점의 물품을 살 때는 15%, 매점 계정에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19%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는 물건값도 노조의 매점이 얻는 수수료도 엄연한 세금. 공무원 노조는 수수료가 노조 수익이 아니라 마진, 이른바 거래 차익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마진이죠, 마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원 주고 파는 장사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20% 미만으로 마진을 보고 있어서 그걸 많다고 하면은 매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뿐인데 노조의 매점이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이유로 9%를 더 얹어 총 수수료 19%를 매깁니다. 세금으로 노동조합 매점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탱하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19%가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수수료가 결코 많진 우리 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낸 성명서를 살펴봐도 매점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정당하다는 입장뿐 세금이 노조의 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의혹 해소보다 문제를 지적했던 MBC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도를 갑질로 포장해 투쟁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본 부분 다 탑먹고 또 그렇게 가뜩이나 지금 엄청 어려운데 지금. 세금 갖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아싸리 나쁜 말로. 에? 그거는 다시 국가에서 아니 나라에서 쓰는 돈을 지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 익명의 공직자들의 내부 성토가 이어졌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지난 24일 이후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서버 문제로 인한 접속 불가로 설명했던 공무원 노조 측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노조 홈페이지의 공개 여부는 노조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전남도청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와 온도차를 보입니다.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비롯해 노조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중단, 경비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우선 내부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엇갈린 판단. 시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어제 3급 이상 고위직과 올해 승진자, 심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세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과 관련한 사례를 강의했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렴교육은 최근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공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한 전시대에 걸쳐 고고자료와 문헌기록, 민속자료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마한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마한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군민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한 참사를 계기로 전국 지하차도마다 진입 차단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와 바짝붙어 설치하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 있으나마나한 차단 시설이 돼버린 곳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들어갔는지 보시죠.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조례 지하차도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지나자 갑자기 전광판이 튀어나옵니다. 최근 순천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사이렌과 전광판, 현수막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불과 50m 앞에 비슷한 높이의 육교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단 시설과 1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육교에 가려져서 차단 시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교를 지나 우회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야 지하차도가 차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50m 이상은 좀 돼야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알아차리고 옆에서 갑자기 오는 차를 못 보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요. 앞에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육교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비슷한 목적을 갖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과 달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지하차도의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단 시설을 설치한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린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차단 시설 구조물이 규격이 정해져 나오는 기성품이다 보니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조식센터 간편한 아침 한 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느라 바쁜 직장인들이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위치나 메뉴를 놓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 한쪽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근로자 조식센터 간편한 아침 한 끼의 아침 준비 모습입니다. 일찍 출근하느라 굶는 노동자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제공해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식센터는 노동계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2, 3천 원이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 한 끼니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메뉴가 샐러드, 샌드위치로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센터의 위치가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철도 1호선 평동역이 아닌 하남 산단 외곽에 있는 복지관인 점에 대해 노동계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은 1번부터 9번 도로까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편리성과 아까 접근성, 거점이 과연 이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광주시는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좀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 한 10명 이상 정도 희망한다 하면은 배달까지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겠다는 광주시의 이번 정책은 올해 사업을 운영한 후에 성과를 검토해 확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과 해남 등 도내 4곳의 친환경 과일과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벼와 비교해 친환경 인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일과 채소 품목을 대상으로 육묘 등 생산 단계부터 유통과 가공까지 시설 현대화와 일손을 덜어주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C 목포와 전남 드래곤즈가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FA컵 2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FC 목포는 FA컵 1라운드에서 FC 충주를 2대1로 꺾었고 K3 정규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정규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4월 8일 개막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앞두고 완도군이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특히 치유 프로그램이 강화돼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와 플로깅 캠페인, 야간 청산도 탐방 행사인 은하수 투어 버스 등이 진행됩니다. 한평군과 지역 축산단체가 나비 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평축협은 셀프 식당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오리협회 한평군 지부는 축산물 시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낙농유구협회는 우유 생산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집중 근무 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군은 집중 근무 시간제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불필요한 회의나 타부서 방문, 전화와 인터넷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목포시가 취약계층 가구에 절수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홀로 사는 노인, 차상위 계층 가구 1,500세대에 샤워기 헤드와 싱크대 수전 등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한평군 해보면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5개 발전사와 일반 기업, 신안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유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주민 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어업인 단체들이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남군 문내면 혈도 간척지 활용 방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내 혈도 역간척 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간척 설명회를 갖고 갯벌 복원과 청색탄소를 기반으로 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자연환경자산 기금을 마련해 토지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4도, 장흥 영하 1도로 쌀쌀한데요. 목포는 10도 이상 올라 한낮에 15도를 보이겠고 장흥은 무려 20도나 오른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하고 건조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점차 안 좋아져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공기도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4도, 신안은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 0도, 장흥 영하 1도로 쌀쌀한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추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4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네. 예? 피로를 알게 돼.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피로엔 어른들의 비타민 멤포벨 S. 커플이 되면 많은 것을 함께하게 되지. 시간과 공간, 취향과 생각, 그리고 HPV 질환도 그 중에 하나. 굳이 바이러스까지 함께 나눌 필요는 없잖아. 더 이상 망설이지 마. 타임 투 가다실라.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Upscaled freedom. The new QM6.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움이었다면 K는 열풍이 될 수 있었을까? 보지 못한 것이 아닌 생각할 수 없던 새로움으로 K는 영감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K의 스피릿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K 스피릿, 더 기아 K8. Kia, movement that inspires. J-Park, 젤로 파크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